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IELTS 공부법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사실 제가 호주 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면서 이치 7.0이 필요했어요. 근데 스피킹에서 계속 6.5점이 나오더라고요. 대학교 입학일이 얼마 안 남기도 했고 빨리 점수가 필요해서 급하게 PT로 전향해서 시험을 봤고요. 한 달 정도 공부해서 오버롤 85점이 나왔습니다. 한 달 동안 공부해서 목표 점수를 달성할 수 있었던 공부법이랑 후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켜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처음 시작을 IELTS로 했기 때문에 PT가 유형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적응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IELTS를 공부할까도 생각했는데 학교 입학일이 얼마 안 남았고 사람들이 PT가 빠르게 점수 만들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공부해서 시험을 쳐봤는데 확실히 빠르게 시험 점수를 만들기에는 PT가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특히 라이팅이나 스피킹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라면은 PT를 추천해요. 왜냐면 제가 느끼기에 리딩이나 리스닝은 IELTS랑 비슷하거나 IELTS보다 조금 어렵게 느껴졌어요. 근데 라이팅이나 스피킹은 훨씬 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두 영역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라면 PT를 추천합니다. 일단 저는 4주 정도를 잡고 공부했고요. 어차피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있지도 않았어요. 빨리 성적을 제출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M윤이라는 되게 유명한 중국 사이트가 있어요. M윤이 한 달 결제를 해서 실전 문제를 풀어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했어요. 처음 공부한 일주일은 전혀 모르는 시험이니까 시험 유형을 익히는데 투자를 했고, 그리고 템플릿을 만드는데 투자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M윤희로 기출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어보면서 제가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파악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시간이 워낙 촉박했기 때문에 모든 유형을 다 완벽하게 공부할 시간은 없었고 약한 부분이나 점수 배점이 높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했어요. PT 시험장 분위기도 말씀드리면 PT는 사실 컴퓨터로 다 진행되기 때문에 IELTS보다는 훨씬 시간이 적게 걸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전 9시 시험을 선택해서 봤는데 9시에 시작해서 한 11시 반 정도에 끝났던 것 같아요. 시험 보는 방법 자체는 그냥 컴퓨터 안내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았는데 문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다 같이 시험을 보다 보니까 스피킹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서 그게 좀 신경 쓰이긴 하더라고요. IELTS는 1대1로 스피킹 시험을 보니까 그럴 일은 없는데 처음에는 그게 생각보다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최대한 그냥 제가 푸는 거에 집중하려고 노력했고 귀마개도 달라고 하면 다 주거든요. 그래서 귀마개 받아서 끼고 풀었습니다. 참고로 혹시 멜버른에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시티에 있는 RMIT 대학교 시험장에서 봤거든요. 시설이 굉장히 깨끗하고 또 안내해 주시는 분들도 친절해가지고 긴장은 했지만 그래도 만족스럽게 시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 잘 고민 중이시라면 멜버른의 RMIT 대학교 추천드려요. 네, 그래서 영역별로 한번 쭉 말씀드릴게요. 먼저 시험이 시작되면 스피킹 시험을 처음으로 보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지문을 그대로 따라 읽는 read aloud. 스피킹도 스피킹이지만 리딩에서도 배점이 높은 중요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지문이 뜨고 준비 시간 40초 그리고 내가 읽는 시간이 40초가 주어지는데 저는 최대한 끊기지 않고 물 흐르듯이 읽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지문을 너무 빠르게 읽을 필요는 없고 지문을 다 읽으면 30초 내외 정도 나오게 하는 속도로 하면은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읽었는데 앱린으로 연습하니까 40점, 50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했는데 이거를 한 단어 한 단어 또박또박 읽기보다는 단어들을 다 끊기지 않고 이어서 읽는 연습을 하면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연습해서 나중에는 80점대가 나왔어요. 팁을 드리자면 지문이 쉬운 지문도 있는데 어려운 지문 같은 경우에는 고유명사나 기업 이름 같이 되게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이나 회사 이름 같은 게 나와요. 근데 그거를 읽다가 유창점수가 되게 많이 깎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 단어는 건너뛰고 바로 다음 단어로 넘어가서 그냥 읽는 연습을 했어요. 다 완벽하게 발음하면 좋겠지만 그걸 다 발음하려다가 조금이라도 버벅거리면 그 버벅거리는데 점수가 깎이거든요. 그걸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건너뛰고 최대한 유창하게 읽으면서 유창성 점수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문장을 듣고 그대로 따라 말하는 repeat sentence가 있어요. RS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문장을 듣고 그걸 그대로 따라서 말하면 되는데 짧은 지문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조금 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을 듣다가 앞부분에 들었던 걸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지문에 나오는 student면 S, have면 H 이런 식으로 알파벳을 하나씩 적는 방법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알파벳을 적으면은 그 알파벳이 뭔지를 생각하다가 또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통으로 듣고 바로 내뱉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또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그래도 점점 실력이 올라가더라고요. 반복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어서 확실히 연습을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통으로 다 외우려고 노력했지만 최대한 첫 두 단어
그리고 마지막 두 단어를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처음 두 단어는 보통 주어랑 동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들으려고 노력했고 그걸 계속 머릿속으로 되뇌이면서 마지막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도 들었어요. 그 중간에 못 들은 부분은 그냥 대충 지어서 말하거나 아니면 건너뛰고 그냥 말 안 했는데 이거를 다 모든 단어를 다 말하기보다는 한 문장을 만들어서 유창하게 뚜루루 말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스피킹에서는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PT에서는 유창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Read aloud랑 repeat sentence가 스피킹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었고 저도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한 과목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describe image, 그리고 retell lecture, summarize group discussion, 그리고 respond to situation. 이거는 템플릿을 거의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사람 감독관이 채점하면서 템플릿이 안 먹힌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큰 뼈대는 템플릿을 잡고 갔고 그리고 그 안에 단어나 문장을 끼워 넣는 식으로 연습했어요. 먼저 describe image, DI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용 템플릿이랑 그림용 템플릿을 각각 만들었어요. 유창하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 템플릿을 만들어 놨어도 거기에 무슨 단어를 끼워 넣어야 될지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문장을 끼워 넣어도 그걸 유창하게 말하는 게 처음엔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템플릿을 사용해서 똑같은 문장을 말한 연습을 했어요. 그럼 단어가 바뀌어도 머리로 기억해서 바로 내뱉을 수 있도록 계속 제가 만든 템플릿을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텔 렉처도 비슷한데 강의를 듣고 들었던 거를 요약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템플릿이 주어져 있고 강의를 들으면서 최대한 들리는 단어들을 적어요. 그리고 그냥 문맥에 그렇게 맞지 않더라도 들었던 핵심 단어들을 끼워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서 유창하게 말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신유형인 Summarize Group Discussion은 3명의 대화를 듣고 요약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 대화가 2분 정도 이어져요. 그리고 한 10초, 15초 정도 후에 바로 제가 말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다 듣고 요약을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최대한 앞부분에 한 1분 정도의 대화에서 최대한 그 키워드를 많이 뽑아내서 문장을 먼저 만드는 연습을 하고 앞에 나온 내용으로만 내용을 채워 넣어서 문장들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최대한 유창하게 말하는 연습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듣고 나서 요약을 하려고 하다가 내용도 기억이 안 나고 문장을 매끄럽게 만들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 요약을 말할 때는 1분은 최대한 넘어가도록 1분 이상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Respond to situation은 어떤 상황을 듣고 제가 어떻게 말하면 되는지 이런 유형인데 따로 공부하진 않았고 그리고 Answer Short Question, ASQ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그냥 설명을 듣고 어떤 단어인지 맞추는 거라서 사실 따로 공부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피킹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도 유창성, 두 번째도 유창성, 세 번째도 유창성이에요. 단어를 조금 틀리거나 문맥이 조금 안 맞거나 그런 것보다도 이걸 한 번 버벅거리는 순간 점수가 확 낮아지더라고요. 모든 문장을 읽을 때 최대한 유창하게 그냥 끊어지지 않게 쭈르륵 읽는 게 중요해요. 라이팅은 Summarize Written Text랑 Essay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어진 문단을 읽고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Summarize Written Text가 있어요. 이거는 옛날에는 이거를 그 지문에서 똑같은 문장을 가져와서 써도 점수가 감점이 안 됐대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 감독관 채점으로 바뀌면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식으로 쓰면은 점수가 0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패러프레이징을 많이 하면은 문법 점수가 많이 깎여서 점수를 높게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 문장에서 중요해 보이는 문장을 가져와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거기서 최대한 조금 이제 단어 진짜 정확하게 아는 단어나 정확하게 아는 문법만 조금씩 바꾸는 식으로 풀었어요. 에세이는 다행히 IELTS랑 주제나 형식이 굉장히 비슷해요. 대신 제한 시간이 20분으로 짧고 단어 수도 200단어 이상만 쓰면 됩니다. IELTS처럼 높은 수준의 고급 어휘나 논리를 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IELTS 때 썼던 템플릿을 그대로 사용했고 그 내용은 조금 더 간결하고 정확히 아는 문장 위주로 사용했어요. 이게 에세이를 쓰는 것도 중요한데 오타나 문법에서 감점이 나면은 점수가 크게 내려가기 때문에 오타랑 문법 틀린 거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연습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리딩은 PT에서는 리딩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리딩은 FIB, fill in the blank랑 read the paragraph 두 가지 유형만 중점적으로 공부했고 객관식은 그냥 읽고 푸는 문제라서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fill in the blank는 처음에는 그냥 빈칸 채우기라서 쉽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문법도 많이 나오고 헷갈리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문제를 많이 풀어보려고 N윤희로 계속 기출문제를 돌렸는데 다시 똑같은 문제를 풀었을 때 또 틀린 문제를 또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스크랩해서 제가 해석하고 문법이랑 단어를 정리를 하는 연습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푸는 기출 문제 수는 줄겠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어서 훨씬 더 점수를 올리는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계속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 반복되는 문법 유형이나 반복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문제를 풀고 이걸 오답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문단 순서를 배열하는 reorder paragraph는 그 우리 약간 수능 문제랑 비슷하게 이렇게 A, B, C, D 있으면 그거 순서대로 배열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또 생각보다 헷갈려요, 문제가. 그래서 몇 가지 규칙만 기억해도 오답률을 확 낮출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관사 더가 나오는 문단보다는 A나 on, 부정관사가 나오는 문단이 앞에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 그리고 접속사로 시작하는 문단은 보통 첫 문단으로 안 나온다는 것,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리딩은 M유니를 풀었을 때 되게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틀리면 틀린 거잖아요. 뭐 AI가 채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문제가 틀리면 틀린 거라서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제가 오답률을 낮추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닝은 여러 유형이 있어요. 틀린 단어에 체크하는 그런 유형도 있고 fill in the blank 이런 것도 있고 모든 유형을 다 공부하진 않았고 시간 날 때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식으로 공부했고 제가 많이 시간을 투자한 과목은 Write from Dictation이에요. WFD 이거는 거의 100% 기출에서 나오거든요. 이 기출이 몇 개월마다 리뉴얼 되기는 하는데 제가 시험을 봤을 때는 한 200문제 정도가 기출 문제로 나왔어요. 6문장 정도? 그거를 고PT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고PT로 연습하면 제가 틀린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띄워주기 때문에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한 달밖에 시간이 없어서 이거를 완벽하게 다 외우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 200문제 전체를 한 번이라도 타이핑을 하는 연습을 하고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다 외우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래도 타이핑을 한 번이라도 해보면 이게 들었을 때 그래도 기억이 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시험 봤을 때는 이게 한 5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시험에서. 근데 5문제 다 기출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정답이 다 나와 있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 외우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한 달간 공부한 결과 오버롤이 85점이 나왔고 이치는 68, 리딩이 가장 낮게 나왔네요. 이치 65점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대학원에 입학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 요즘 영어 시험 비용이 너무 올랐잖아요. 특히 호주는 거의 490불, 그러니까 거의 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한 번 보는데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TE는 영어 시험이 아니라 암기 시험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영어 점수가 있어야 제가 하고 싶은 뭐 대학원 입학이라든지 뭐 영주권 준비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혹시 특정 영역의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한 시험만 붙잡고 있기보다는 인터넷에 있는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나에게 맞는 시험이 어떤 건지 빠르게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게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괜히 바꿨다가 또 그게 안 맞으면 다시 돌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모험을 했는데 사실 PT가 확실히 시험 점수를 내기에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IELTS 공부했던 게 아예 필요가 없었던 건 아니고 뭐 에세이라든지 단어라든지 이런 게 다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 후회하진 않아요. PT 공부법이랑 템플릿 그리고 시험 후기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담으로 호주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회견 연도가 바뀌면서 모든 게 다 올랐더라고요. 비자 신청비나 학비나 안 오른 게 다 없어서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시험비도 너무 비싼데 시험비 여러 번 투자하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시험 꼭 한 번에 패스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TE 시험이나 IELTS 시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